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589만원입니다. 해서 오늘은 플러스 2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이 그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달은 결국 마이너스 52만원으로 손실 마감을 했습니다. 좀 전의를 상실했다 그러나요? 손실을 만회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에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뭐 이 정도에서라도 마무리할 수 있어서 그럭저럭 선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10월달은 제가 10월 1일 날쯤이었나요? 이날이었는데요. 10월 1일까지 거래하고 그다음 10월 4일이 월요일이 공휴일이어서 10월 그 4일부터 해가지고 12일까지 쉬었습니다. 그래서 12일이 대충 이날이었죠. 금요일 날그 올라갈 줄 알았는데 제 생각과 다르게 확 밀려버려가지고 느낌 이상해서 여기서 그냥 손절을 다 했었고요. 그리고 그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일주일 쉬겠다 그러고 쉬었습니다. 쉬고 나서 여기에서 다시 참여를 했는데요. 강한 반등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이 위쪽으로 올라갈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풀베팅으로 종목을 보유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계속 10월달 동안에 오버를 그냥 그 현금 없이 풀베팅으로 넘어왔는데 뭔가 조금 계속 안 맞았습니다. 제가 가진 종목들만 자꾸 그 어긋나서 밑으로 내려가 버리고 그다음 후반부에 여기서 좀 손실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휴마시스가 또 걸려가지고 제 예상과 다르게 이상한 흐름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마감을 했습니다. 조금 아쉽긴 하고요. 그 다음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난밤에 미증시가 좀 강했습니다. 아주 보시면 나스닥 지수가 최고치 마감을 했습니다. 아주 강하게.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강하게 올라왔고요. 그 다음 다우지수도 얘는 뭐 워낙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로 보면 사상 최고치에 와가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앞쪽에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나스닥도 최고치로 올라왔고 이렇게 좋은 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최고치는 고사하고 절반도 못 왔는 상황인데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거꾸로. 그래서 이 부분이 그 국내 증시가 무슨 악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좀 타이밍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자꾸 그 매도를 해버리다 보니까 개인들이 이걸 끌어올릴 수 있는 여력이 없죠. 이 떨어지고 있을 때 다 물량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매수할 여력이 조금 없는 상태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받아줘야 되는데 얘들이 틈만 나면 계속 패대기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주 이 한국 증시의 암적인 존재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자꾸 패대기를 치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급등했는데 그러면 국내 증시로 그 키 맞추기를 하자면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인데 그 제가 이날 그 여기까지는 강하게 올라갈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방송할 때 급등해서 여기까지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날 꺾이는 거 보고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다 힘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어제 흘러내리는 모습이 코스닥 5분봉입니다. 어제 장 후반에 어제 5분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장 후반에 쭉 흘러내리는 모습이 힘없이 그냥 흘러내려 버렸습니다. 외국인이 매도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냥 쭉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시장이 상당히 힘이 없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아침에 갭으로 떴습니다. 나스닥이 급등했으니까요. 갭으로 떴는데 이걸 눌러가지고 쭉 흘러내려 버렸습니다. 근데 오늘도
그 보시면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한 330억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밀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투자 심리가 지금 상당히 좀 약화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그 팔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흐름은 그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가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스닥이 마이너스 한 0.8% 정도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장중에. 그러니까 미국 선물 지수가 나스닥이 급등했는데 선물 지수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어제는 미증시가 상승했지만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하락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이 금요일이라는 이 부분이 작용하니까 매수할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매수세는 없고 매도하려는 사람만 있으니까 쭉 흘러내려 버리는 힘없이.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밑으로 내려갈 것 같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흐름으로 봤을 때 오늘 빠지는 이 부분은 좀 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빠질 일은 아니었거든요.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차상 최고치까지 올라갔는데 이런 상황에서 코스닥이 뒤로 빠지는 거는 이건 좀 위치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오늘 하락은 좀 과했기 때문에 월요일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마도 미국 선물지수가 빠지는 게 이게 무슨 큰 악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장 끝나고 나서 애플 실적 발표인가 뉴스에 얼핏 봤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디 갔다 오느라고 자세히는 못 봤는데 애플 실적 발표인가 뭐 미증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그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선물 지수를 하락시키는 그런 그 효과를 보여준 것 같고 그건 지수 전체를 끌어내릴 정도의 악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다는 이제 중국의 헝다그룹 부분하고 그 연방정부의 그 부채 상향시키는 부분, 그 다음 금리 인상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뚜렷하게 악재라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10년물 미국 국채금리도 1.6입니다. 지금 1.65까지 가 있다가 1.6으로 지금 조금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 특별하게 악재는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장 끝나고 실적 발표한 기업의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 개별 종목 한두 종목이 실적 안 좋다고 해서 증시가 급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오늘 이 하락 부분은 좀 생각보다 과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장 후반에 뭐가 나왔냐면 일본 증시도 한 1% 정도 빠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 중국 증시도 거의 한 1% 정도 빠지고 있었거든요. 장중에. 근데 보시면 중국 증시가 반등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 헝다그룹이 그 이자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돌아왔는데 그걸 어떻게든 해결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 당장 악재가 또 해소됐다 이런 관점으로 중국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중국 증시 반등하니까 일본 증시도 하락하고 있다가 들어 올려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위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흐름이 나왔다고 보고요.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못 들어올린 것은 투자 심리가 너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월요일 날은 그 국내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오늘 이 하락이 너무 그 빠지지 않아야 되는 날인데 빠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11월 달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안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11월 후반부로 가게 됐을 경우에 그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던 악재들이 뭐 다시 이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제가 11월은 그 뒤로 갈수록 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길게 봤을 때 그런 그 말씀을 드린 거고 당장 11월 1일부터 하락한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오늘은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다. 그래서 이 주말 동안 특별한 일이 없다면 미국 증시도 많이 안 빠질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 봤을 때는 지금 선물 지수가 빠지니까 괜히 이제 급락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느끼는데 전고점 돌파하고 이렇게까지 강하게 밀어 올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빠질 이유는 없다는 얘기. 특별히 그런 낙제는 없거든요. 내려와 봐야 한 이 정도까지
이것도 줄 한번 끊어볼까요? 줄 끊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 여기 정도 선까지는 방어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미증시가 급락하는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국내 증시는 월요일 날은 반등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 다음 오늘은 뭐 마지막 날이니까 특별한 종목 부분은 다른 건 좀 뭐 이야기하기 그렇고, 제가 잘 못 맞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거 중심으로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뭔가 보이는데 이게 항상 이렇게 아깝다는 생각. 이 메커스라는 종목도 반도체 관련주로 해갖고 제가 계속 노리던 종목이었거든요. 반도체 관련주 중에 제가 주성 엔지니어링하고 메커스하고 시그네틱스 이렇게 했고, 그냥 메커스 얘 잡으려고 이때 아주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누르고 돌렸기 때문에 아주 좋을 것 같았는데, 어제 또 이 꼬리 달고 내리는 이상한 모습이 나왔죠. 이 흐름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급등하다가 쭉 빠져가지고 하락하면서 끝나버렸죠. 이게 지금 제가 10월달에 가장 손실 났던 게 이런 것 때문입니다. 코프라 같은 경우도 5분목은 안 나오네요. 코프라 아닌가? 코프라 맞지? 코프라하고 그 다음에 코프라 이때인가요? 두 종목이 그런 경우를 당했었는데, 이건홀딩스 이때요. 쭉 급등했다가 빠져가지고 하락시켜버리는 이 흐름이 10월달에 이게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서 그냥 매수했는 것 같으면 빠지면 바로 손절해버리면 되는데, 이미 가지고 있었거든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면 한 10% 넘게 올라가면 이거 오늘 뭐 수익 나겠다 싶어갖고 그냥 푸근하게 지켜보는데, 순식간에 쭉 빠져버리면 아까워서 못 팔거든요. 근데 끝날 때 되면 하락해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차라리 이 모양이 안 나왔다면 기대감으로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데, 급등하다가 털어버리니까 여기 물린 사람들 때문에 뒤로 더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쭉 흘러가고 여기까지 내려가 버리죠. 이런 흐름이 나오는 이 상황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세력들이 쭉 끌어올리다가 힘에 좀 붙인다 싶으면 물려버리면 안 되니까요. 바로 이익 실현하면서 탁 털어버리는 것 같아요. 털어버리면 따라 들어온 사람들이, 물린 사람들이 손절하면서 뒤로 밀려버리는. 메커스도 보시면 어제 반도체가 좋았거든요. 대장이 하나마이크론으로 어제 올라갔는데요. 세력들이 그냥 작정하고 하루 종일 쭉 계속 끌어올리는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한 10% 정도 어제 끌어올렸거든요. 오늘 이제 끌어올리다가 또 털어먹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런 방식으로 끌어올릴 때가 있고, 그 다음 메커스는 어제 보시면 이건홀딩스 빠지는 거하고 비슷했죠. 쭉 들어올렸다가 다시 빼고 나서 이렇게 눌러버리면 끝날 때 되면 여기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어제 가지고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기분 좋다가 이거 한 10몇 프로 올라갔겠죠. 기분 좋게 올라갔다가 하락에서 마이너스로 손실로 끝나버리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쪽에 상당히 실적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그래서 끌어올리니까 따라 들어갔는데 이걸 눌러가지고 하락시켜버리니까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좀 손절해갖고 털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쭉 끌어올려갖고 어제 끌어올린 만큼 더 끌어올려버렸죠. 13%는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런 식의 흐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 좋다고 생각하더라도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10월달에는 특히나. 다른 때는 보면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지켜주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그 다음날 매도할 타이밍이라도 있는데, 하루 만에 그냥 천당과 지옥을 그냥 하루 만에 다 보여줘 버리니까, 워낙 짧게 끝나버리니까 손이 느리게 반응하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었어요. 잘 잡아놓고도 그냥 그러다가 보면 마이너스 돼버리고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이제 가장 후반부에 제가 조금 많이 하려다가 다시 이제 손실 나버렸던 거는 슈마시스 이 종목에서 조금 이제 데미지를 많이 먹었죠. 여기서 잡았습니다. 이날 잡아가지고 상한가 먹고 그 다음 한 17%까지 올라갔는데, 이렇게 먹었으면 아주 많이 먹었을 건데 욕심 부리다가 여기서 한 여기쯤에서 물타기 했다가 손실 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손실만 더 키워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실적도 좋고 제가 봤을 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면 진짜 90% 이상 이건 무조건 올라간다 싶은데도 눌러버리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대응을 상당히 잘 못했고 아직까지 좀 정확하게 결론을 잘 못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휴마시스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뒤로 밀려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개인적으로 어려웠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했던 부분요. 어제 제가 휴마시스 300 장기 투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00만원 죽어도 안 판다 이런 관점으로 찾고 있었고, 그 다음 코프라가 100만원 있었고, 그리고 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시간에서 서현 매수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서현을 180만원 남아있는 현금 있던 거를 서현을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시간에서 이렇게 해서 넘어왔는데요. 서현부터 먼저 할게요. 5분봉입니다. 어제 시간에서 얘가 얼마였냐면 14,750원에 시간의 거래가 이거 50원 더 비싸갖고 14,800원에 잡았습니다. 제가 잡은 금액이 여기쯤에서 잡았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180만원치를 잡았는데 이게 아침에 기분 좋게 해서 잘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쯤에서 일부 이익 실현하고 80만원치 팔고, 그 다음 마지막에 버티다가 여기 왔을 때 나머지를 다 정리를 해갖고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제가 서현 잡았던 이유는 홍준표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관련주 중에 뭐가 대장일까 하고 이제 다른 건 잘 몰랐고 덕성하고 서현하고 애니능률하고 이 세 종목 중에 뭐가 대장일까 고민하다가 저는 서현을 잡았습니다. 이 서현 잡았던 이유는 조금 이제 위험 관리를 겸해서 했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윤석열 관련주 중에 대장이 뭐냐 이런 관점을 실적 무시하고 뭐 그렇게 했다면 덕성을 잡았을 수가 있습니다. 덕성이 대장으로 먼저 움직이니까 항상 지난번 올라갈 때도 덕성이 먼저 가고 서현이 뒤를 따라갔거든요. 움직임이 뒤를 따라갔고 결과적으로는 비슷하게 키 맞추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서현이라는 종목이 자동차 관련주로서도 또 실적도 괜찮고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해서 서현을 대장격으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쭉 올라가다가 밀려갖고 한 6%에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약했다. 그러니까 대장이 덕성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반응으로서는 대장이 덕성인 것 같고 서현이 꼬리 달고 밀려버리길래 그래서 어제 잡았던 부분을 전부 다 이익 실현을 해버렸습니다. 마지막에 100만원 남겨놨던 것까지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수익이 좀 났었고요. 제가 오늘 가지고 있었던 휴마시스가 한 4% 정도 빠졌죠. 그럼 이제 4% 빠졌으니까 300만원이면 한 마이너스 12만원 정도 났다고 봐야 되죠 오늘. 근데 그런 상황인데 최종적으로 플러스 2만원 나온 것은 어제 시간에서 잡았던 서현이 수익이 발생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손실을 만회하고 수익으로 마감했다. 단타로 제가 여러 번 매매를 했는데 이거 다 설명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서현 추가 매수 이익 실현 뭐 이런 거 쭉 했었고 휴마시스도 300만원 중에 100만원 줄였다가 다시 잡았다가 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오늘 이 하락 부분이 생각보다 너무 컸다는 생각이 들어서 월요일날 반등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수가 반등한다면 못할 수도 있겠지만 반등한다면 종목을 가지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휴마시스를 1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휴마시스 오늘 이 하락이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300만원에서 100만원 더 잡고요. 그 다음 80만원 남아있던 부분은 코프라를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휴마시스 400, 코프라 180 이렇게 해서 풀배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종목이 워낙 안 맞으니까 이게 참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코프라를 제가 추가로 더 잡은 이유는 일단 아진산업이라는 종목이 오늘 조금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게 차량 경량화 관련해서 대장격인 종목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장 끝날 때 이 탄소 중립 쪽의 종목들이 탄소 중립 중에 그린 케미칼
조금 반등시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코프라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그쪽으로 해가지고 차량 경량화 혹은 뭐 탄소 중립 이런 쪽으로 뉴스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시장만 그 지수만 괜찮다면 반등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움직임도 제가 지켜봤는데 5분봉으로 봤을 때 코스닥 지수가 안 빠지면 끌어올리는데 코스닥 지수가 뒤로 밀릴 때 그냥 그 내려가 버렸거든요. 분봉으로 보시면 코스닥 지수가 형보하고 있을 때 쭉 끌어올렸는데 마지막에 여기서 코스닥 지수가 뒤로 밀리니까 쭉 눌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눌렀다가 마지막에 세력들이 또 땡겨 올리는 모습이 나오길래 이 정도면 시장 상황만 좋다면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서 여기다가 80만원을 추가로 또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휴마시스인데요. 이 종목이 제 예상과는 정말 조금 다르게 계속 움직이고 있어서 일단 그 매출 공시가 아주 큰 게 나왔기 때문에 1200 넘게 나왔죠. 12월까지.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장에 틀림없이 좀 반영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상한가 한번 나오긴 했는데 이 정도 까지고 만족할 정도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또 이제 계약 공시 같은 게 나올 가능성도 있고 앞으로 진단키트가 계속 유용하지 않을까 뭐 이런 쪽의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확진자 숫자 보시면 거의 안 줄어들죠. 오늘 그 발표된 숫자가 2124명입니다. 근데 현재 시간까지의 확진자 숫자가 어제하고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경남에 보시면 121명 나오는데요. 이게 그 경남 어디더라? 거기 요양병원에 그 집단 감염이 발생했었죠. 그러니까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2차 접종까지 다 끝났는데 초기에 전부 다 접종을 했기 때문에 한 6개월 이상 지나고 나면 그 약효가 거의 다 떨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일하고 있는 종사자 한 분이 감염이 됐길래 전수조사를 하니까 120명 정도가 튀어나와 버린 겁니다. 확진자가. 그래서 이런 사례로 봤을 때 이제 전국에 있는 그런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전수조사를 다 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면 예방접종을 한지 오래됐기 때문에 부스트샷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2차 접종이 지금 80% 됐다고 해도 초기에 접종했던 아스트라제니카 접종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돌파 감염이 그냥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확진자는 당분간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 확진자 나올 것 같다고 예상을 하면 그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확진자가 많이 나오라고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진단키트 관련주를 매수한다고 해서 확진자가 더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냥 늘어날 것 같아서 진단키트 관련주를 매수한 것 뿐입니다. 빅텍 매수하면은 전쟁 날리라고 뭐 바라는 거냐, 이렇게 전쟁 광이냐 이렇게 갖다 붙이는 그런 논리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그런 뜻은 전혀 없고요. 확진자가 안 줄어드니까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유망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그리고 오늘 하락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뭐 랩지노믹스라든가 시간 한번 볼까요? 시간에 랩지노믹스 지금 보합이었고 시젠도 거의 뭐 별로 안 빠졌습니다. 뭐 보합이었죠. 다 보합이었는데 SD바이오는 시간에서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안 빠지고 있는데 휴마시스만 3.6% 정도 좀 많이 빠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빠진 이유가 제가 봤을 때 셀트리온이 오늘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또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셀트리온이 거의 한 7% 가까이 뒤로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빠지니까 휴마시스하고 셀트리온이 그 진단키트를 공동 제작하는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심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았을까. 진단키트가 뭐 셀트리온 빠진다고 해서 휴마시스가 내려갈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는데 계속 같이 언급되다 보니까 셀트리온이 빠지면 왠지 휴마시스 쪽에도 악재로 좀 같이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빠질 게 아닌데 필요 이상으로 많이 빠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휴마시스 이 부분은 좀 승부를 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마지막에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한 100만원 정도. 그래서 현재 휴마시스를 한 400만원대 그 다음 코프라를 한 180만원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건 이제 그 개인적으로 다음 달부터 이제
그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그 영업시간 제한 이런 게 많이 풀리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는 그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방접종이 많이 됐더라도 그 규제가 풀리게 됐을 경우에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일단 진단키트가 계속 많이 쓰일 것 같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가 진단키트를 엄청나게 미국 정부에서 지금 막 그 구매를 해가지고 그 집집마다 막 나눠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별나게 자가 진단키트가 그 코로나를 오히려 확산시키는 주범이다. 뭐 이런 쪽으로 논리를 펴가지고 PCR 검사를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위드 코로나에서 규제를 풀었는데 확진자가 급증해버리면 만에 안에 뭐 2,000명 수준이 아니고 한 5, 6,000명 수준으로 확 늘어나 버리게 된다면 PCR 검사로는 못 따라잡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자가진단 키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두 종목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좀 아쉬움이 많은 달이었지만 힘들기도 했고 근데 또 주말 동안 푹 쉬고 나서 새로 재충전 해가지고 11월 달에는 그동안 이런 돈을 좀 많이 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이게 1200까지 딱 올리고 나서는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좀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해서 11월 달에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10월의 마지막 거래일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